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서 고과를 잘 받아가지고 승진하는 거에 보통은 이런 거 연연하죠. 근데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서 인생의 어떤 저의 큰 뜻을 회사가 아닌 퇴근 이후 그리고 주말, 휴가 이럴 때 있는 온전한 저의 삶 속에서 찾는 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크게 물려받을 게 있지 않은 그런 평범한 가정의 출신인지라 회사 밖에서 이런 제 삶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 족족 S&P 500 ETF를 사 모아서 지금은 노동자지만 언젠가는 자본가로 탈바꿈하는데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한 지는 올해가 이제 14년 차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그렇듯이 결혼하고 또 내 집 마련부터 하느라 S&P 500 ETF를 많이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은 금액도 아닌 것이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2억 6천이 조금 넘으니 매주 수익 평가 금액이 1, 200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꾸준히 한 5년만 더 모으면 저의 현재 목표인 현재 가치 기준으로 5억 7천에는 무난히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이 5년이지 그때면은 저도 이제는 40대 중반이니까 완연한 중년이 이제 중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좀 더 빠른 시점에 목표 달성률 100%를 달성해가지고 회사 월급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제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도달할 텐데,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뭐 한 100년 이상 통계를 내봤을 때 매년 10% 정도로 제가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월급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생각해 보면,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고서야 40대 중반 이전에는 회사 월급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그런 자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지고 비트코인이나 개별 회사 주식을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왜냐? 저는 이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도박을 하듯이 한국 주식과 그리고 레버리지 고버스 ETF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길은 오히려 S&P 500으로 매년 10%씩 모아가는 길보다 더 멀리 돌아가는 어쩌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제가 S&P 500 투자하는데 흥미가 좀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 1월 중순 이후로는 보시다시피 주가가 거의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횡보 추세인데다가 어, 국내 정세가 워낙에 어지럽다 보니 달러 원 환율은 1,400원대 후반에서 사람이 높다고 인지하는 수준이죠.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 제 목표 달성률은 어느 주에는 좀 플러스가 되었다, 어느 주에는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 투자를 하는데도 뭔가 이게 수익이 늘어나야지,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사실 재미있는 법인데 S&P 500이 주가가 오르면은 환율이 떨어지고 어,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이제 400만 원 정도니까 저는 5억 7천 모을 때까지 갈 길은 먼데 여전히 마음은 마음 급한 상태인 거죠. 2025년 투자 수익률에 이제 지루했던 저희 이제 시장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 2월 달 중순이 되었는데 올해 수익률은 전 0.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불입을 했었는데 이제 아내 여행 가라고 25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다시 주다 보니까 투자 금액 증가도 173만 원 정도로 미미한 게 사실이죠.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타이거 미국 S&P 500의 비중이 이제 거의 50%에 달할 만큼 절세계좌 삼총사에서 꾸준히 모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게 이제 보람찬 것 같고요. 원래는 최초에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VO와 타이거 미국 S&P 500이 거의 반반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더 많아졌네요. 2배 이상 많아진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10일 후면은 사실 2월 월급날인데 그때도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30%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또 추매를 해봐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S&P 5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전체 지수가 1%가량 오른 한 주여서 특별히 이상한 부분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핀비즈 사이트에서 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는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크게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에 가깝게 이렇게 색칠해 놨거든요. 잠깐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것만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0.32% 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애플은 7% 넘게 올랐죠. 엔비디아도 올랐고 AVGO도 3.63%, 그리고 구글은 거의 횡보, 아마존도 횡보, 테슬라는 1.6% 정도 떨어졌네요. 메타는 3% 올랐고, 그리고 월마트, P&G, 코스트코 이렇게 약간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다. 버크셔 해서웨이 1.45%, 비자 1.66% 이렇게 올라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보는 보조지표로 추가를 해보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도 소폭 오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RSI는 따라 올라가가지고 저번 주보다 2 이상 높아서 과매수권으로 여전히 싸다고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보통 보면은 RSI 같은 경우는 70이면은 과매수권이라고 보고 30 이하면은 이렇게 과매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싸져 있다라고 보는데 보시다시피 S&P 500이 계속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RSI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긴 하되 뭐 적극적으로 뭐 몰빵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달러 원 환율도 3년 이동 평균을 보는데 위에 있으면 비싸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1441원으로 좀 비싼 상태다. S&P 500을 추가 매수하는데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3년 평균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1331원이 새로운 노말 상태가 된 거 아닌지. 하지만 환율도 이런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렇구나 정도 판단만 하는데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읽는 책이 있는데 되게 뭐 예전에 베스트셀러였죠. Same as Ever라고 불변의 법칙. 돈의 심리학 저자로도 유명한 모건 하우절이 낸 책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S&P 500 투자가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고 투자금은 생각보다 늘리기 어려운데 그리고 이직한 회사는 이제 매일 출퇴근하는데 3-4시간씩 걸리고 회사에서 업무가 뭐 과중한 건 논외로 하고 이런 거에 조금 지치려던 찰나에 제가 봤던 문장을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15장의 타이틀인데요. 모든 여정은 원래 힘들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이 불변의 법칙 책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요즘 빠르게 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현재 시점에도 적용이 되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오래된 인류의 어떤 불변의 법칙들 그런 걸 찾아가지고 책으로 이제 엮은 건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이죠. 만일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 즐길 수 있어도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일에든 싫은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 판사도 자기 일에서 싫은 부분이 있다. 대학 교수도 참석하기 싫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직업에는 싫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직업의 일부다. 전 이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전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열정도 있고 관심도 있고 취미랑 거의 비슷하다. 덕업일치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회사 업무 중에 제가 하기 싫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할 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S&P 500을 모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 말은 다른 영역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법칙이 있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대개 그 비용은 잠재적 보상의 크기와 비례한다. 하지만 가격표가 달린 경우는 드물다. 비용을 현금으로 칠 수 없다는 얘기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 불확실성,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관료주의, 나와 상충한 타인의 인센티브, 귀찮고 번거로운 일, 부조리한 상황, 기나긴 시간. 저는 이제 기나긴 시간을 S&P 500 투자를 하면서 보내고 있고요. 끊임없는 회의감 등으로 등 형태의 우리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S&P 500 투자가 좀 지루하고 이제 좀 그렇게 재미가 없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 출퇴근이 힘들고 업무에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월급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넘을 만한 그런 여정을 그러니까 좀 도전해 볼 만한 여정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어떤 이런 새로운 정신 승리, 마음가짐 이런 거 해보면서 S&P 500 투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는 한까지는 열정을 가지고 잘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